안녕하세요. 꿈꾸는 다락방입니다. 오늘은 세계적인 작가 무라카미 하루키가 쓴 1인칭 단수를 읽어드리겠습니다. 무라카미 하루키는 노르웨이 숲, 1Q84 등의 작품으로 독보적인 존재감을 발휘하고 있는 세계적인 작가입니다. 이 책은 1인칭 주인공 나의 시점으로 진행되는 단편들을 담아내고 있습니다. 그럼 꿈꾸는 다락방과 함께 힐링되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그녀는 지금까지 내가 만난 사람 중 가장 못생긴 여자였다. 라는 말은 아마도 공정한 표현이 못될 것이다. 그녀보다 추한 외모의 여자는 사실 그 밖에도 많을 테니까. 하지만 내 인생과 어느 정도 친밀한 관련을 맺고 내 기억이 토양에 나름대로 뿌리내린 여자들 중에서는 그녀가 제일 못생겼다 해도 큰 지장이 없지 싶다. 물론 못생겼다 대신 아름답지 않다고 완곡히 표현할 수도 있고 그 편이 독자에게, 특히 여성 독자에게는 한결 거부감이 덜할 것이다. 그런데도 나는 굳이 못생겼다라는 직접적인 어휘를 이 글에서 쓰려고 한다. 그 편이 그녀라는 인간의 본질에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을 테니까. 그녀를 가령 F라 부르기로 하자. 여기서 본명을 밝히는 것은 몇 가지 이유로 적절하지 않다. 참고로 그녀의 본명은 F와도 전혀 관계없다. 어쩌면 F도 어디선가 이 글을 읽게 될지 모른다. 현존하는 여성 작가가 쓴 글 외에는 거의 관심이 없다고 그녀는 평소 말했지만 어쩌다가 이 글을 보게 될 가능성도 전혀 없지는 않다. 그리고 만약 이 글을 본다면 당연히 자기 얘기임을 알아차릴 것이다. 하지만 내가 그녀를 지금까지 내가 만난 사람 중 가장 못생긴 여자라고 표현해도 F는 아마 조금도 신경 쓰지 않을 것이다. 아니, 오히려 재미있어 하지 않을까? 그도 그럴 것이 그녀는 자신이 외모가 뛰어나지 않다라기보다 못생겼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고 그 사실을 나름의 방식으로 역이용하며 즐기기조차 했으니까. 일반적으로 그런 사례는 내가 생각하기에 꽤 희소한 부류에 속할 것이다. 자신이 못생겼다고 자각하는 못생긴 여자는 그리 많지 않고 그것을 사실 그대로 왜곡 없이 받아들이고 나아가 얼마간이 즐거움을 발견할 수 있는 여자는 전무하다고 할 수 없어도 압도적으로 적을 테니까. 그런 의미에서 그렇다. 그녀는 실로 범상치 않은 존재였다. 그리고 그 범상치 않음은 결과적으로 나뿐 아니라 적지 않은 사람들을 그녀 주위로 모이게 했다. 자석이 5만 가지 형태의 유용무용한 쇠 부스러기를 끌어당기듯이. 추함에 대해 말하는 것은 아름다움에 대해 말하는 것이기도 하다. 나는 아름다운 여자도 몇 명 개인적으로 알고 있다. 누구나 이 사람은 예쁘다고 인정하고 시선을 빼앗길 만한 여자들이다. 하지만 내가 보기에 그 아름다운 여자들은 자신이 아름답다는 사실을 무조건적으로 덮어놓고 즐기지는 못하는 듯했다. 나는 그 사실이 적잖이 신기했다. 미모를 타고난 여자들은 늘 남자들이 관심을 끌고 같은 여자들에게서는 선망의 눈길을 받으며 은근히 추워 올려진다. 비싼 선물도 많이 받을 테고 연애 상대를 만나는데도 어려움이 없을 것이다. 그런데 왜 그녀들은 좀 더 행복해 보이지 않을까? 왜 어떤 때는 우울해 보이기까지 하는 걸까? 관찰한 바에 따르면 내가 아는 아름다운 여자 중 많은 이는
자신이 아름답지 못한 부분, 인간이 신체 환경에는 반드시 그런 구석이 있기 마련이다. 불만스럽게 거슬리는 탓에 항상 심적으로 시달리는 것 같았다. 아무리 사소한 단점도 잘 보이지 않는 흠결 하나조차 그녀들은 그냥 넘기지 못했다. 어떤 경우에는 소가리까지 했다. 예를 들면 엄지발가락이 너무 크고 발톱까지 이상하게 휘었다거나 양쪽 유두의 크기가 다르다거나 내가 아는 매우 아름다운 한 여자는 귓불이 비정상적으로 길다면서 언제나 머리를 길러 감추고 다녔다. 귓불이 길이 따위는 정말이지 아무래도 상관없는 부분 같은데 어쩌면 귓불이 길이 운우는 다른 무언가를 대체할 표현일 뿐인지도 모르지만 그에 비해 자신이 아름답지 못하는 것을 혹은 못생겼다는 것을 나름대로 즐길 줄 아는 여자는 오히려 행복하다고 말할 수 있지 않을까? 어떤 아름다운 여자에게도 어딘가 보기 싫은 구석이 있듯이 어떤 못생긴 여자에게도 어딘가 아름다운 부분이 있다. 그리고 그녀들은 아름다운 여자들과는 달리 그런 부분을 기탄 없이 즐기는 듯 했다. 대체도 없거니와 비유도 없다. 진부한 의견인지 모르지만 우리가 사는 세상의 모습은 종종 보는 시각에 따라 완전히 뒤바뀐다. 빛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그림자가 빛이 되고 빛이 그림자가 된다. 양이 음이 되고 음이 양이 된다. 그런 작용이 세상을 구성하는 하나의 본질인지 혹은 그저 시각적 착각인지는 내가 판단하기 버거운 문제다. 어쨌거나 그런 의미에서 F는 그야말로 빛의 트릭스터였다고 할 수 있으리라. 나는 한 친구의 소개로 F를 알게 되었다. 쉰이 조금 넘었을 때였다. 그녀는 나보다 아마 10살쯤 적었지 싶다. 하지만 나이는 그녀에게 그리 중요한 요소가 아니다. 그녀의 외모가 그 외의 거의 모든 개인적인 팩터를 압도했기 때문이다. 나이도 키도 가슴의 모양이나 크기도 그녀의 아름답지 못함 앞에서는 전혀 무게를 지니지 못했다. 하물며 엄지발가락 발톱 모양이나 귓불이 길이 따위는 눈에 들어오지도 않는다. 산토리 홀에서 열린 연주회의 휴식 시간에 로비에서 우연히 친구를 만났는데 그가 F와 둘이 와인을 마시고 있었다. 그날 밤의 주요 레퍼토리는 말러의 교향곡이었다. 프로그램 앞부분은 프로코피예프의 로미오와 줄리엣이었다. 그가 나를 F에게 소개했고 우리는 함께 와인잔을 기울이면서 프로코피예프의 음악에 대해 이야기했다. 두 사람도 우연히 이곳에서 만났다고 했다. 요컨대 셋 다 각자 혼자서 콘서트에 와 있었던 것이다. 혼자 콘서트를 다니는 사람들 사이에는 보통 소소한 연대감 같은 것이 생긴다. F를 처음 보고 내 머릿속에 제일 먼저 떠오른 생각은 당연히 정말 못생겼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그녀가 무척 당당하게 미소 짓고 있었기에 곧 그런 식으로 생각한 내가 내심 부끄러워졌다. 그리고 한동안 담수하는 사이 뭐라고 표현하면 좋을까? 그녀의 외모에 나는 완전히 익숙해지고 말았다. 그리하여 외모 같은 건 딱히 신경 쓰지 않게 되었다. 그녀는 말솜씨가 좋았고 호감이 갔으며 화제도 다채로웠다. 머리 회전이 빠르고 음악 취향도 상당히 괜찮았다. 휴식 시간이 끝났음을 알리는 벨이 울리고 그녀와 헤어진 뒤 나는 생각했다. 저런데 얼굴도 예뻤더라면, 아니 조금만 웬만했더라면
굉장히 매력적인 여자였겠더라고. 하지만 그런 내 생각이 얼마나 얄팍하고 피상적이었는지 나중에 가서 통절히 깨닫게 되었다. 왜냐하면 그녀의 강한 개성 혹은 흡입력이라고 할 수 있는 것, 바로 그 평범하지 않은 외모가 있기에 비로소 효력을 발휘하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요컨대 F가 풍기는 세련미와 추한 외모의 크나큰 격차가 독자적인 다이너미즘을 구축하는 것이었다. 그리고 그녀는 그 힘을 의식하고 조정하고 행사할 줄 알았다. 그녀의 얼굴이 어디가 아름답지 않은가 구상적으로 묘사하기란 지극히 어렵다. 제 아무리 온갖 말을 동원해 정밀하게 묘사하고 설명한들 그녀의 외모가 지닌 특이성의 실체를 읽는 이에게 전달하기는 불가능에 가깝기 때문이다. 딱 한 가지 확언할 수 있는 건 그녀의 이목구비에서 기능적으로 미비한 점은 하나도 찾아볼 수 없다는 것이다. 요컨대 여기가 좀 이상하다. 저기를 잘 고치면 한결 낫지 않을까 하는 유의 문제가 전혀 아니다. 한 부분 한 부분에는 이렇다 할 결함이 없다. 하지만 그 부분들이 하나로 조합되면 누가 봐도 틀림없는 유기적이고도 종합적인 추함이 생겨난다. 그리고 그 총체로서의 추함을 언어나 논리로 풀어내기란 거의 불가능하고 아마 성공한다 해도 대단한 의미는 갖지 못할 것이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은 눈앞의 상황을 원래 그런 것으로 무조건 수용하든가 아니면 처음부터 아예 거부하든가 두 가지 선택지뿐이다. 포로를 취하지 않기로 합의한 전쟁과도 같다. 톨스토이는 소설 안나 카레니나 첫머리에서 행복한 가정은 모두 엇비슷하지만 불행한 가정은 저마다 사정이 다르다고 썼는데 여자 얼굴이 미취에 대해서도 거의 같은 말을 할 수 있지 싶다. 내 생각에 아름다운 여자는 대부분 아름답다는 공통항으로 한데 묶을 수 있다. 그녀들은 저마다 황급빛 털을 지닌 아름다운 원숭이를 한 마리씩 등에 업고 있다. 원숭이들이 털이 광택이며 빛깔은 조금씩 다르지만 그들이 바라는 눈부신 빛에 결국은 다 비슷해 보인다. 그에 비해 못생긴 여자들은 한 사람 한 사람 독자적으로 거친 털이 원숭이를 업고 있다. 원숭이들이 털이 어떻게 거칠고 듬성듬성하고 지저분한지는 저마다 세세하게 차이가 있다. 그리고 그 원숭이들은 거의 빛나지 않기에 황금색 눈부심이 우리 눈을 어지럽힐 일도 없다. 하지만 F가 업은 원숭이는 무척 다양한 얼굴을 가졌고 털은 동시에 몇 가지 빛깔을 복합적으로 갖추고 있었다. 그래서 그 원숭이 인상은 보는 각도에 따라 그날이 날씨며 풍향에 따라 또한 시각에 따라 상당히 크게 바뀌었다. 다시 말해 그녀의 추한 외모는 갖가지 추함의 요소가 어떤 엄숙한 규칙하에 한데 불려와서 특별한 압축력으로 결정한 결과였다. 그리고 그녀의 원숭이는 머뭇거리는 기색 없이 매우 편한 모습으로 그녀의 등에 조용히 매달려 있었다. 마치 모든 일이 원인과 결과가 세상의 중심에서 하나가 되어 얼싸안듯이. 두 번째로 F를 만났을 때 나는 그 점을 어느 정도 인식할 수 있었다. 그녀의 추함을 이해하는 데는 나름대로 시간이 걸린다. 그리고 직관과 철학, 윤리 같은 것도 필요하다. 또한 아마 약간의 인생 경험도 요구될 것이다. 그렇게 그녀와 시간을 보내다 보면 어느 단계에서
우리는 문득 작은 긍지를 느끼게 되는 것이다. 자신이 마침 그런 직관이며 철학, 윤리, 인생 경험을 갖추고 있었다는 사실에 대해. 두 번째로 그녀를 만난 것은 역시 콘서트장에서였다. 산토리 홀만큼 큰 공연장은 아니다. 프랑스의 여성 바이올리니스트 콘서트였다. 프랑크와 드뷔시 바이올린 소나타를 연주했던 것으로 기억한다. 훌륭한 바이올리니스트였고 그 두 곡은 평소 자신 있어 하는 레퍼토리였지만 솔직히 그날의 연주는 썩 좋지 않았다. 앙코르로 연주한 크라이슬러의 두 곡은 매우 차밍했지만 공연장에 나와 택시를 기다리는데 그녀가 뒤에서 말을 걸었다. 그때 F는 여자친구와 함께였다. 날씬하고 몸짓이 작은 미인 친구였다. F는 따지자면 키가 큰 편이다. 나보다 조금 작은 정도다. 저기 좀 걸어가면 괜찮은 술집이 있는데 괜찮으시면 같이 와인이라도 마시는 거 어때요? 그녀가 말했다. 좋죠. 하고 나는 말했다. 아직 이른 시간이고 음악에 한껏 몰입하지 못한 탓에 욕구불만 같은 것이 내 안에 남아있었다. 누군가와 와인을 한두 잔 마시면서 좋은 음악에 대해 얘기하고픈 기분이었다. 우리 셋은 근처 뒷길에 있는 작은 비스트로에 자리 잡고 가벼운 안주와 와인을 주문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미인 친구의 휴대전화가 울리더니 그녀가 곧 자리를 떴다. 집에서 키우는 고양이가 아프다는 전화가 온 것이다. 그렇게 나와 F 둘만 남았다. 하지만 그렇다고 내가 딱히 낙담한 것은 아니다. 이미 F라는 여자에게 상당히 개인적인 흥미를 품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F는 무척 고상한 차림이었고 파란색 실크 드레스가 한눈에도 고급스러웠다. 착용한 액세서리도 실로 완벽했다. 심플하지만 눈길을 끈다. 그녀가 결혼 반지를 끼고 있음을 알아차린 것은 그때였다. 나와 그녀는 그날의 콘서트에 대해 이야기했다. 바이올리니스트의 컨디션이 썩 좋지 않았다는데 우리 의견이 일치했다. 몸이 안 좋았는지 아니면 손가락에 통증이 있었는지 배정받은 호텔방이 불만이었는지 그것까지 모른다. 하지만 필시 무슨 트러블이 있었으리라. 콘서트를 부지런히 다니다 보면 종종 그런 날을 만난다. 그 뒤에 나와 그녀는 각자 좋아하는 음악에 대해 이야기했다. 우리는 피아노 곡을 좋아한다는데 의견이 일치했다. 물론 오페라도 듣고 교향곡도 듣고 실내악도 듣는다. 하지만 가장 좋아하는 것은 피아노 독주곡이다. 그리고 그 중에서 특히 애호하는 작품이 신기할 만큼 정확히 겹쳤다. 우리 둘 다 쇼팽의 음악에는 그다지 항구적인 열의를 품지 못했다. 적어도 아침에 눈 뜨자마자 듣고 싶어지는 음악은 아니다. 모차르트의 피아노 소나타는 아름답고 차밍하지만 솔직히 말해 너무 많이 들어서 질렸다. 바흐의 평균율은 근사한 작품이지만 집중해서 듣기에는 너무 길다. 컨디션을 가다듬을 필요가 있다. 베토벤의 피아노 소나타는 가끔 너무 빤한 대목이 거슬린다. 해석도 일단 할 수 있는 데까지는 했다. 브람스의 피아노 곡은 가끔 들으면 멋지지만 매일 듣다가는 피곤해진다. 가끔은 따분하기도 하다. 드뷔시와 라벨의 피아노 곡은 감상하는 시간과 상황을 잘못 고르면 영 와닿지 않는다. 우리가 이 일을 제기할 바 없이 훌륭한 이른바 궁극의 피아노 곡으로 선택한 것은 슈베르트의 피아노 소나타 몇 곡과
슈만이 피아노 작품이었다. 그 중에서도 한 곡만 남긴다면 뭐가 좋을까? 딱 한 곡만? 그래요, 딱 한 곡만 하고 F는 말했다. 말하자면 무인도에 가져갈 피아노고. 어려운 질문이다. 집중해서 곰곰이 생각할 시간이 필요했다. 슈만이 사육제라고 나는 끝내 마음먹고 말했다. F는 실눈을 뜨고 한동안 내 얼굴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그러고는 양손을 테이블 위에서 깍지 끼고 관절을 또각또각 꺾었다. 정확히 10번. 주위 사람들이 모두 이쪽을 돌아볼 정도로 큰 소리가 났다. 사흘 지난 바게트를 무릎에 대고 부러뜨리는 것처럼 메마른 소리였다. 남녀 불문하고 그렇게 큰 소리로 관절을 꺾을 수 있는 사람은 그리 흔치 않다. 나중에 밝혀진 바로 양손 관절을 힘주어 10번 꺾는 것은 그녀가 긍정적으로 흥분했을 때마다 꼭 나오는 버릇이었다. 하지만 그때는 그런 사실을 몰랐으니 그녀가 무슨 이유에선가 화가 난 줄 알았다.